이어서 31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빈칸 문제가 또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선정이 됐고 같이 독해 한번 천천히 해보면서 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고 1학년 모의고사인 상황에서는 너무 이 문제풀이 스킬에 치중하시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독해 중점으로 모의고사도 부담 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첫 번째부터 살펴봤을 때 이 myths 하면은 신화죠, 신화. 신화라는 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잘 알려진 신화 같은 녀석, 근데 얼마나 잘 알려졌냐면 해서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이어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될 정도로 잘 알려진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추정되기를 많은 철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스피너치 하면은 시금치죠, 시금치.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아주 잘 알려진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속설이. 속설이란 말만 봐도 저건 사실이 아니란 뜻이겠죠. 넘어가서 보면은.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냥 신화 혹은 설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설화냐면 하면 또 관계대명사로 이어 설명을 해주고요.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설화인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어디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1890년대로도 거슬러 올라가고, 얘는 또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단순히 계산착오였다고 합니다. 누가? 피지올로지스트 하면은 잘 보면 사이콜로지스트 아니고 피지션도 아니고요. 그냥 이거 생리학자죠, 생리학자. 그래서 생리학자인 구스타브 본 분게 씨에 의해서 생긴 잘못된 계산착오로 만들어진 속설이라고 합니다. 시금치엔 사실은 철분이 그렇게 많지 않나 보죠. 넘어가서 그는 하면은 이 분계씨겠죠, 분계씨. 이 분계씨는 정확히 계산을 했대, 결정을 했대요. 대절에 대해서 뭐라고? 100g의 시금치는 포함하고 있다고 35mg의 철분에 이라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은 했는데요 하면서 여기 but이라는 저거를 기준으로, 접속사를 기준으로 걔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문장을 크게 이렇게 엮으시면 되겠네요.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그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계산을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건조된 시금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건조된 시금치의 경우에는 10배 정도 더 되는 철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비해서? 같은 양의 건조되지 않고 신선한 푸릇푸릇한 초록색 형태의 시금치랑 비교하면은 철분이 10배가량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과학적인 현상이 있나 봅니다. 그쵸?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분이 저기 건조된 시금치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다라는 오해를, 속설을 가지게 됐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서는 또 although라는 접속사 기준으로 앞에서 절 한번 나오고 뒤에서 절 한번 더 나올 구조인 것도 짐작해서 독해하시면 되고요. 해서 그 오류는 빠르게 정정이 되긴 했대.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시금치가 철분이 그렇게 많다라는 잘못된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건조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수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은 동시에 또 마찬가지로 빠르게 잊혀졌다고 합니다. 분명 그 얘기를 했던 과학자가 정정을 했는데도 그 정정도 빠르게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들었던 얘기 그대로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한마디로는 그러한 신화가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냥 시금치는 철분이 엄청나게 많은 채소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렸다고 합니다. 파파이죠, 파파이. 뽀빠이입니다, 뽀빠이. 그쵸? 이 뽀빠이는 뭐 하는 애냐면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 푸릇푸릇한 초록색 채소에서요. 그리고는 그 초록색 채소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대. 뭐를 통해서? 자기의 단단한 철로 된 주먹, 이 뭔가 철분과 이어지는
재미난 표현이겠죠. 그림상에서. 그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뽀빠이시. 이 뽀빠이시가 이러한 빈칸에 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 문제가 혹시 헷갈렸다면 contribute 뜻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tribute는 어디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강해지고 두 주먹이 막 철같이 변하면서 악당들하고 싸우는 이 뽀빠이가 기여했다. 어디에 기여했겠습니까? 여기서의 이치는 당연히 시금치일 테니까 뭐 시금치의 위상에 기여했다. 혹은 시금치의 어떤 기존의 속설이 유지되는 것에 기여했다 정도로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거의 이제 15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세계에 있는 부모님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대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이야기는 시금치가 그렇게 철분이 많다는 이야기. 뭐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도 persuade. 답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설득하다 정도로 외워보셔야 되고 약간 수거 느낌이 있네요. persuade into. 요렇게 해서 목적어한테 요거 하라고 설득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한 그 채소 시금치를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속설에 여전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부분에 들어갈 거 그런 어떤 뽀빠이 얘기를 통해서 여전히 시금치에 대한 속설이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해서 지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금치의를 나타내고 있는 소유격 대명사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금치의 고립에 기여했다. 이건 말도 안 되겠죠? 혹은 시금치에 관한 정정에 기여했다. 정정에 기여했으면 시금치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속설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몸에는 여전히 좋겠지만 그 어떤 철분이 많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시금치에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쓰였죠. endurance 하면은 지구력, 내구성, 뭔가 인내 이런 느낌에서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공고함, 위상으로서의 어떤 공고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줬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단어가 좀 어려웠어서 바로 고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단어 보면은 시금치의 비인기, 인기 없음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뽀빠이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시금치의 사라짐에 기여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 4개는 너무 아니니까 endure 정도 되는 단어는 충분히 고1 때도 외웠을 법한 단어입니다.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시금치가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건가 보다 해서 확신은 없더라도 소고를 통해서 정답을 골랐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상에서 해석이 조금 어려웠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었던 부분은 뭐 여기 나왔던 관계대명사를 계속적용법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하나만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관계대명사 형태가 아니라 이 쉼표랑 같이 쓰이게 되는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흔히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용법. 그럼 기존에 쉼표 없이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불리나요? 하면은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불리죠. 뭐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명사가 쓰이고 관계사 표현이 쓰이고요. 뒤에서 어떤 문장, 상당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관계사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뭔가를 꾸며준다는 건 항상 그 꾸며주는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그냥 꽃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5만 가지 꽃이 다 떠오르지만 앞에 빨간 꽃이라고 하는 순간 명사의 범위가 한정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해서 기존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쉼표랑 같이 쓰이게 되면서 한국말 문장에서도 쉼표가 사용된다는 건 앞문장이 뭐 임의적으로 살짝 끝났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앞에를 수식하려다가 이 쉼표에 막혀서 다시 해석이 그냥 뒤로 튕겨나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접속사로 생각하고 뒤로 쭉 이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31번 문장에서는 지문 내용이랑 계속적 용법까지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